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권장하면서 태양광 발전 허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싼 농어촌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살을 넘긴 노인 10여 명이 추운 날씨에도 군청 앞에 나섰습니다. 마을 바로 옆에 건설이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발전단지 조성터는 마을에서 250m 정도 떨어진 야산, 2만 제곱미터에 998k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사업 신청이 접수된 겁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고 재산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거기서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나 이 종중의 사람들이 그 살으라면 안 삽니다. 그 위에 전류가 그러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의령군이 설명회도 하지 않았다며 반발합니다. 사업자도 강신 문중들하고만 협의를 하고 마을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충분히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는 지난 2011년 69건에서 2014년 75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91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발전 용량은 20메가와트에서 224메가와트로 늘어나는 등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 또한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마을과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장치가 주민참여 예산제인데요. 하지만 자치단체가 제도 적용에 소극적인 데다 주민 참여도 적어 유명무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0가구가 이용하는 너비 6m의 마을 진입로. 하지만 최근 주변에 공장이 들어선 뒤 대형 화물차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전까지 위협하자 주민들이 시의 요구에 도로 확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에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섰고 길 좁고 너무 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도 불편하고 공장에도 왔다 갔다 하는 차량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시에가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6년 전에 도입된 주민 참여 예산제도.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 시는 주민 의견 매년 반영 건수가 10건 안팎에 그치고 있고 주민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이 편성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없어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나? 특히 주민 참여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 시군도 경남에서 6곳에 불과합니다. 조례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지 또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별로 관심을 못 가지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맞게 고쳐서 이 때문에 주민과 민간 전문가들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해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창녕군 화왕산 용선대에 오르던 59세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구조대는 김 씨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화왕산 용선대에 오른 뒤에 갑자기 정신을 잃어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중고 선박을 수입해 제조일을 속여 최신 선박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로 57살 정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일본으로부터 중고 선박 7척을 수입한 뒤 제조일을 속이고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아 최신 선박인 것처럼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 3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선박 가운데는 1973년에 만들어진 설령이 40년이 넘은 선박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금치나 해삼 같은 지역 특산물은 주로 신선 농산물이나 건어물 정도로만 단순 가공돼 소비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 항노화 제품으로 개발돼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정해역 남해 앞바다에서 자라는 해삼. 몸에 좋은 사포닌과 미네랄을 다량 함유해 바다의 인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삼 추출물을 활용한 화장품이 개발됐습니다. 남해 마늘연구소는 해삼 추출물을 함유한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했습니다. 멜라닌을 생성하는 세포를 해삼이 그러한 생성된 멜라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삼이 미백 기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산 편백나무는 가글로 재탄생했습니다. 편백나무에 있는 피톤치드 오일에서 구강 내 미생물의 탁월한 항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또 노지 시금치를 동결 건조해 분말로 만든 뒤 21가지 국내산 곡물과 함께 구운 시금치 크리스피 롤도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들은 업체 기술 이전 과정을 거친 뒤 온라인이나 면세점 등을 통해 판매됩니다.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각종 농수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하죠. 거기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 다양한 항노화 제품들. 생산 농가의 판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과 시장 확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언제쯤 핵 폐기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법 방사성 폐기물은 적발돼도 그대로 방치되고 가장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폐핵 연료봉도 몰려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허성권 기자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 보관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태광산업 울산 공장. 공장 안에 있는 수백 톤의 방사성 폐기물은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대로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올해 중으로 되나요? 올해 중으로 안 됩니다. 2019년 말 돼야지 이제 완성되거든요. 연주방 대장이. 그때 정도 돼야 되고요. 폐기물 가운데 일부가 액상 형태로 남아있어 밀폐 처리 작업도 해야 하는 데다 방패장 공간도 제약이 있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공장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울산과 인접한 고리원전에서 연구용으로 가져온 폐연료봉 1,300여 개를 고리원전에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옮겨질 연료봉 가운데 일부가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 커 운반 자체가 금지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 측은 수백억 원을 투자해 운송 기술까지 개발해가며 반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요. 한 가지 연구에서 한 7, 8개 봉분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95%, 98% 이상은 반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방사성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핵 폐기물도 막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시민들의 공포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걸입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활동하기 한결 무난해졌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0도로 시작하면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 3, 4도가량 오른 모습이고요. 한낮에는 7도 선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안정된 틈을 타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출근길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창원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발효됐습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도, 거제 3도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한낮에는 김해와 밀양 8도, 창원 7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어제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진주가 영하 2도, 거창은 영하 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사천 9도, 산청 8도, 거창은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동해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과 일요일 눈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지나겠고 모레를 기점으로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녹색 아파트를 공모해 최고 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밀양시가 친환경 농산물 검사와 인증을 추진하는 농가에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함양군이 홀로 사는 어르신 540명에게 점심 식사 무료 배달 사업을 펼칩니다. 고성군이 정치망 어민들과 함께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대구 인공수정란 4,400만 개를 자란 만에 방류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합천 소망교회 김진호 목사 15만 원, 새마을운동 합천군 지회 윤정호 회장, 합천군 새마을부녀회 추정희 회장과 회원, 합천군 체육회 김동현 수석 부회장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대명 전기감리 노상도 대표, 모든에득 임봉근 대표, 다봉건설 이동욱님, 합천 매화라이온스 이용숙 회장과 회원 각 1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묘산면 가야 경로당, 웅기 경로당, 광산 경로당, 광산마을회 각각 1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칠서면 적십자 봉사회, 송락 경로당, 본용성세 동네 장수사랑방, 대치 경로당 각각 1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마을 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마산회원구는 지난달 관내 마을 상수도 검사에서 해당 마을에서 비소 검출을 확인하고 비소 제거 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마산회원구는 지역 14개 마을 상수도를 점검했고 해당 마을에서 물 1리터에 0.017mg이 검출돼 기준치 0.01mg을 넘겼습니다. 경남 경영자 총협회가 도내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63.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74.2%보다 10.9%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1인당 평균 상여금 액수는 94만 4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 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설 체감 경기는 악화됐다는 응답이 65.8%로 지난해보다 6.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해마다 서민 자녀 가운데 성적 우수 대학 입학생 170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총 지급액은 5억 1천만 원으로 NH농협 경남본부와 BNK 금융그룹에서 낸 기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서민 자녀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